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랑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 수능에서요, 이 확률 단원에서 1단원보다도 무조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개념 하면 이 확률 단원에서 1단원보다도 여기에요, 여기. 조건부 확률이 엄청 중요합니다. 매년 수능에서요, 안 나왔던 적이 없었어요. 오케이. 근데 요게 어떤 질문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냐면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 언제 조건부 확률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조건부 확률 이해할 준비 됐나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확률이야. 자, A가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쓴다라고 했냐면 맞죠?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A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요건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살짝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요 이거지. 이게 전체 표본 공간이잖아. 그럼 이 안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니까 요 부분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아이는 누구냐? 자, 갑니다. 일단 표기는 이렇게 써요. A를 쓰고요. 짝대기를 하나 딱 쓰고요. A 바 B 이렇게 씁니다. A 바 B. 기호예요. 이 기호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할 때 그냥 A 바 B, A 바 B, A 바 B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주인공이 있습니다. 얘는요. 좌우지간 누가 일어날 확률이냐면 앞에 있는 아이가 주인공이야. 뭐라고? 앞에 있는 아이가 주인공. 어쨌든 좌우지간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A가 주인공이니까 선생님 여기 왕관을 하나 딱 씌워줄게. 얘가 주인공이야. 앞에 있는 아이가 주인공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인데 말 그대로 조건이 붙어. 뭐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되겠어요? 다시 뭐라고? B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요. 자, 요걸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안에서 누가 차지하는 거? A가 일어나는 확률, 비율. 이걸 얘기하는 거야.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그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 그럼 선생님이 이걸 갖다 확률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봐봐.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뭐라고? B를 전체라고 보는 거잖아.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그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오, A와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요걸 갖다가요, 선생님이 분모 분자를 표본 공간의 개수로 똑같이 나눠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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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뭐가 돼요? 전체 표본 공간분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뭐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A, B가 뭐?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서 답으로 적어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거 계산할 때 지금 봐서 알잖아요. 선생님이 요 표본 공간으로 개수로 나눠주기 전에 확률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개수로 제시되어 있을 때 B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 다예요. 안 어렵죠? 그지? 근데 이게 왜 헷갈려, 그지? 자, 문제로 가면 헷갈려져요. 자, 봐봐. 얘는 뭐겠어, 얘는? 얘는 뭐가 될까? 누가 주인공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이 주인공이야. 앞에 있는 아이가 주인공이라고요. 근데 누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PA분의 뭐가 된다? A 교집합 B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 조건부 확률의 레벨 1, 2, 3 3단계로 난이도 3단계로 문제들을 하나씩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쪽하고 87쪽 살짝 건너뛸게요. 이거 할 건데 일단 어디부터 가보냐면 88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88쪽에 필수 유형 2 보이죠? 거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레벨 1. 가장 쉽게 나왔을 때 문제 형태입니다. 필수 유형 2번이 레벨 1. 그 다음 89페이지 유제 1번이 레벨 2. 네, 89페이지 유제 1번이 레벨 2고요. 그 다음 89쪽 유제 2번이 레벨 3예요. 1단계 조건부 확률 문제 유형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요. 레벨 1단계만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레벨 1단계만. 고고 갑니다. 자, 필수형 2번 문제 선생님 가볼게요. 여기 레벨 1 가장 쉽게 나왔을 때 문제 형태입니다. 가보죠. 아래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30명인 어느 반에서 자전거 통학생을 조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표가 딱 주어져요. 근데 문제를 봐.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자전거 통학생일 확률. 자, 선생님 언제 조건부 확률을 쓰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 건 남학생, 여학생 전체죠. 몇 명? 전체 몇 명? 30명. 그런데 문제가 한번 축소를 해줘. 전체를 대상으로 뽑은 게 아니라 뭐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전체를 한번 뭐 했어? 축소를 했지. 그 안에서 자전거 통학생일 확률.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요. 뭐 표본 공간 전체분의 남학생일 확률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인원수 구하면 된다고요. 간다.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남학생 몇 명이야? 20명이야. 남학생 몇 명이라고? 20명. 그 20명 중에서 그 안에서 자전거 통학생일 확률. 그 안에서 자전거 통학생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러니까 20분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끝? 너무 쉽지? 다 한 거야?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언제 조건부 확률 쓴다고요? 전체를 한번 뭐 해줬을 때? 축소를 시켜줬을 때. 전체 학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안에서 자전거 통학생일 확률.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거는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두 문장을 확실하게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듣기 평가입니다. 듣기 평가. 처음이지. 수학 듣기 평가는 처음이지. 예, 듣기 평가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두 문장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오케이, 갑니다. 1번. 띵동. 아래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30명인 어느 반에서 자전거 통학생을 조사한 것이다.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이고 자전거 통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랑 두 번째 가요. 두 번째. 띵동. 아래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30명인 어느 반에서 자전거 통학생을 조사한 것이다.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자전거 통학생의 확률을 구하여라.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두 문장을 얘기했잖아. 그 두 개가 다른 아이예요. 그 차이 느껴졌어요? 그 차이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자, 1번 띵동. 아래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30명인 어느 반에서 자전거 통학생을 조사한 것이다. 한 명을 뽑았을 때 남학생이고 자전거 통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야? 전체 30명 중에서 남학생이고 자전거 통학생인 아이가 몇 명이야? 12명이지. 그렇지. 선생님이 얘기한 1번의 정답은요. 30분의 10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2번 띵동. 아래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30명인 어느 반에서 자전거 통학생을 조사한 것이다.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축소가 들어가. 그 안에서 자전거 통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이게 몇 번 답? 2번 답이겠지. 둘의 차이가 느껴지냐고요. 요것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요. 조건부 확률은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레벨 2로 가볼게요. 2단계는 왜 어려운지 레벨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느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70%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중에서 20%가 개인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주특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학생 중에서 60%가 개인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선택된 한 학생이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주특기, 개인기, 주특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것이 그지? 레벨 1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요. 레벨 1은 표를 다 어떻게 줬니? 정리를 해줬죠. 근데 지금 레벨 2 문제는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 보고 표를 그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벨 2예요.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거기다 써놔. 표를 적극 이용. 뭐라고? 표를 적극 이용. 표를 그려볼까?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건은 뭐냐면 주특기 갖고 있니? 없니? 개인기 갖고 있니? 없니? 요게 관건입니다. 맞아요. 그거대로 표를 한번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주특기를 가지고 있니? 없니? 개인기를 가지고 있니? 없니? 주특기를 가지고 있니? 없니? 개인기를 가지고 있니? 없니?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 뭡니까? 진짜 내가 섭섭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책 이게 주특기잖아 지금 그죠? 엄청납니다. 지금 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싹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학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전체 학생의 70%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큽니다. 선생님 이런 날 좀 있게 좀 해줘봐. 나도 좀. 전체 학생의 70%가 주특기. 그렇게 딱 책 만들고 나도 막 여기저기 막 세계 여행 막 다니고 막 건물 사고 막 이러는 거야. 그치? 그런 날 왔으면 좋겠다 진짜. 여러분들의 힘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학교 가고 친구들한테 야 주특기 주라 주특기 들어 주특기 짱 좋아 주특기 좋아 이래. 아니 그것보다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주특기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확통 부분을 다 맞는 거지. 그치? 그럼 애들이 묻겠지. 야 너 확통 왜 이렇게 잘해? 그럼 그때 딱 어떻게 하는 거야? 이투스 주특기를 한번 들어봐. 주영쌤의 주특기를 들어봐. 딱 이러면 왜? 나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니까. 그죠? 다른 게 홍보가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은. 야 자기 점수도 막 그지 같은 데 가서 야 주특기 들어봐 이러면 애들 듣냐고. 그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열심히 복습하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에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재작년보단 작년이 더 많았고 작년보다 또 올해가 더 많고요. 첫 시작부터.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대부분 그렇잖아. 원래 우리가 인강을 들을 때 보면 순위대로 막 듣잖아요. 제일 많은 1타라고 하죠. 흔히. 이 많이 듣잖아. 근데 선생님 강의는 진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원래는 선생님 안 했었는데 무패에 있어도 선생님 안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시작해. 근데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쉬워요. 막 쉽게 설명이 잘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체 학생의 70%까지 이제 끌어올리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 표정을 보니까 이번 생은 안 되나 봐요. 자, 표정을 보니까 저렇게 자신 없는 표정인데 이번 생은 아닌가 봅니다. 자, 가볼게요. 전체 학생의 70%가 주특기를 듣고 있다. 선생님, 인원수가 아니라 퍼센트로 나오니까 뭔가 이거를 좀 뭔가 이렇게 숫자를 쓰기가 어려운데 에헤이. 그냥 전체 인원수를 100명이라고 잡으세요. 괜찮아요? 100명이라고 잡으세요. 그 중에서 몇 명? 70명이 주특기를 듣고 있다 이 얘기고. 100명 중에 70명.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중에서 20%가 개인기. 개인기는 뭐냐면요. 이 주특기 강좌가 완강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강의입니다. 이 주특기와 개인기, 개념인 기출이라고 해서 요 두 개만 완벽하게 해도야 1등급 충분합니다. 나는 단언할 수 있어요. 주특기 플러스 개인기면 수능 1등급 커리로는 그냥 끝. 물론 뭐 뒤에도 더 있긴 하지만 이 두 개만 완벽하게 공부해도 끝. 진짜로. 올해는 그 개인기가요. 굉장히 더 엄청나게 또 개인기도 선생님 작년에 굉장히 주특기만큼이나 인기가 많았거든. 근데 올해는 더
선생님 지금 연구실에서 이 개인기를 벌써부터 지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교재 구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연구가 들어갔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70명 중에서 몇 퍼센트가 개인기를 소지하고 있어? 20%. 계산합니다. 14명이죠? 아, 여기 14명이라는 거. 야, 그러면 주특기 있는데 개인기 없는 아이들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봐, 몇 명? 56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 가능하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뭘 알려줬냐면 주특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안목이 없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60%가 개인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지하고 있다고. 그치? 야, 여기 몇 명이야 그럼? 그렇지. 30명 중에서 60%가 개인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계산은 몇 명? 18명. 됐어요? 그러면 개인기도 없고 주특기도 없는 나쁜 학생들 몇 명이에요? 12명.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표를 우리가 채워놓을 수가 있었어. 요지 개인기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야 그럼? 32명이고 요게 몇 명? 그리고 여기 딱 더하니까 100명 딱 떨어지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갑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선택한 학생이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을 때 어때? 전체에서 개인기 가지고 있는 애들 한번 뭐가 들어갔어? 축소가 들어갔어. 그 중에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그럼 전체가 누구예요? 개인기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전체예요. 몇 명? 32명. 그 중에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몇 명이에요? 14명이죠. 맞아요?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을 때 그 안에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32분의 얼마? 14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약분하면 얼마 돼요? 16분의 7이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조건부 확률의 레벨 2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표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서 레벨 1과 동일한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관건은 마지막 이 문장, 그치? 전체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가 아니라 한 번 축소가 들어가는 요 상황에서 뭘 쓴다고? 조건부 확률을 쓴다고. 요거만 잘 기억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벨 3 조건부 확률의 레벨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왜 레벨 3냐면 표로 안 돼요. 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가볼게요.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고 그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냈더니 A 상자인지 B 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그때 택해진 상자가 뭐? A였을 확률을 구해라. 무슨 확률이에요? 역시 조건부 확률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봐. 아, 우리는 어쨌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확률을 구해야 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안에서 택해진 상자가 뭐였을 확률? A 상자였을 확률. 이걸 구하라는 거야. 됐어? 갑니다. 아니, 우리는 A 상자를 선택하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B 상자를 선택하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 이거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안에서 A 상자였을 확률. 이걸 구하라는 얘기라고. 돼요? 그럼 갑니다. 얘들아, 상자가 A, B 2개밖에 없잖아.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A 상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 연속으로 갑니다. A 상자에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총 6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요. 근데 흰 공이 몇 개? 2C1. 검은 공이 몇 개? 4C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15분의 8이니까 30분의 8 이렇게 됩니다. 맞니? 이거 맞아요. 오케이. B상자를 선택할 확률 역시 2분의 1이겠죠? B상자에는 지금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총 몇 개에서? 5개 중에 2개를 뽑아요. 3C1, 2C1 이렇게. 그럼 얼마야 계산하면? 10분의 얼마? 6. 20분의 6 맞아요? 20분의 6. 20분의 6은 10분의 3이잖아. 그게 결국은 30분의 9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0분의 8하고 뭐?
30분의 9를 더한 것 중에서 그 안에서 A 상자였을 확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30은 어차피 약분되니 17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풀어주고 났더니 또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깜빡하고 A 상자랑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을 안 곱했거든요. 근데 답이 맞았어요. 이거 꼭 상자 선택할 확률 곱해줘야 돼요? 봐봐. 왜 여러분들이 A 상자,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을 곱해주지 않았는데 답이 나왔느냐? 보여줄게요. 선생님 봐봐. 이게 지금 이거거든. 30분의 8이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을 했었어.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뭘 했었어? 10분의 6을 했었어. 그 중에서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 이 A 상자를 선택할 확률 이거였거든. 그게 사실은 2분의 1이 확률이 다 지금 A를 선택할 확률이나 B를 선택할 확률이 다 같아서요. 2분의 1, 2분의 2분의 1이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굳이 상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매번 상자 선택될 확률이 같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이더라. 이렇게 확률을 다르게 줄 수도 있다고. 그럼 그렇게 다르게 줬을 때 이렇게 그냥 풀어서 맞췄다 넘어가 버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될 수 있겠어? 틀려버리겠지? 그럼 또 한 번 혼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가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드시 상자를 선택할 확률을 어떻게 주셔야 돼요?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레벨 3야. 어때요? 조건부 확률 할만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죠? 요것만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조건부 확률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 문제 느낌을 좀 보여주려고요. 앞에 필수유형 1번을 안 했었잖아요. 그거 살짝 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필수유형 1번 하고요. 87페이지에 유제 1, 2번 이렇게 세 문제 살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필수형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조건부 확률의 공식만 사실은 암기하고 있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확률식의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죠. 1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어이구 이렇게 된대요. 얘를 구하래요. 얘들아, 이게 뭐라고? B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아니, B가 일어날 확률은 쪽에 나와 있네. 얼마? 0.3. 그럼 나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얘를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되니? A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요게 0.6이라는 이야기이니 A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A가 얼마야? 0.4잖아요. 그렇지. 요게 교집합 확률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24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약분하면 얼마 되겠어요? 0.8이다. 그렇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A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을 구해봐라. 오! 어떻게 하면 돼? 여집합을 바깥으로 뽑아낼게요. 여사건을 바깥으로 뽑아내면 이거 맞아? A 교집합 B 확률의 여사건 확률 맞아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에서 그렇지.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 맞아요? 어머나 그럼 얼마야? 1에서 4분의 1 빼니까 얼마? 그렇지 굿! 4분의 3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안에서 B도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 요걸 구하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얘는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럼 얼마? 8분의 5입니다. 그치? 1에서 8분의 3을 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얘는요. 요 여사건을 바깥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1에서 A 합집합 B, 그치? 이 A 합사건 B의 확률을 1에서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돼.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느냐? 있어요. A 합 B의 확률을 구해보면 자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지? 그럼 8분의 3 더하기 2분의 1에서 얘를 한번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분의 5 나옵니다. 근데 걔를 1에서 빼야 된다고.
그럼 8분의 5분의 얼마? 8분의 3이다.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 돼요? 5분의 3이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굿.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 1번 문제 가볼게요. 유제 1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 B 확률이 2분의 1. A 여사건 확률이 B 확률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된다. A 교집합 B, 그죠?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봤더니 얘들아 일단 얘는요. A 더하기 B에서 뭐?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거 맞아요? 나는 지금 이게 구하고 싶단 말이죠. 얘가 2분의 1이라는 건 알아. 얘가 구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것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를 봤죠, 또 선생님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라는 얘기겠지? A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거 맞아요? 얘는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3분의 1 더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요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오! 나왔네? 이게 뭐라고? 3분의 2. 그럼 내가 요걸 구하고 싶다. 여기서 2분의 1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잖아. 맞아요? 아, 얘 일로 보내고 얘 일로 오면 되잖아요. 6분의 얼마? 4에서 6분의 3 빼면 되잖아. 얼마? 6분의 1. 그렇지. 몇 번이에요? 2번이다. 정신 차리시고요.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정답은 2번. 유제 2번 문제 갑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얘네들 각각이 6분의 1이고 합사건의 확률이 3분의 2고 곱사건의 확률 구해라. 이게 사실은 얘 이거잖아, 이거. 얘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거 맞아요? A에만 들어있는 확률. 얘는 B 사건에만 들어있는 확률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A,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 요게 6분의 1. 얘도 6분의 1. 그런데 A 합사건 B의 확률이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이 얼마라고요? 3분의 2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지. 3분의 2에서요. 6분의 1 더하면 6분의 2죠. 3분의 1을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조건부 확률 첫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뭐 확률의 곱셈 정리와 그 나머지들 뭐 사건의 독립 종속 점점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